지난 영상에서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당신이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조차 당신이 내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1983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벤자민 리벳이 사람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순간에 손을 들어보세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피험자가 손을 들기로 결정했다고 느낀 시점을 기록했는데 뇌파를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피험자가 결정했다고 느끼기 0.5초 전에 뇌의 운동 피질이 이미 발화하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기가 내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철학 논쟁이 아닙니다. 뇌파로 촬영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2008년에 이것보다 훨씬 소름 돋는 후속 연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자동 시스템의 구조를 전부 뜯어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까지 파헤칩니다. 베를린의 신경과학자 존 딜런 헤인즈가 피험자를 뇌 스캔 장치에 넣었습니다. 앞에 버튼 2개가 있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누르고 싶을 때 누르면 됩니다. 결과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렸는데요. 피험자가 왼쪽을 고를지 오른쪽을 고를지 뇌의 전두엽 활동 패턴으로 최대 10초 전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0초입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비교하고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과정이 시작되기 10초 전에 뇌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꼭두각시가 줄을 못 보는 것과 같습니다. 줄은 항상 있었는데 인형은 자기가 춤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드는 거나 버튼 누르는 건 별거 아닌 결정이니까 그렇지. 진짜 중요한 결정은 내가 제대로 내리고 있을 거라고요. 안타깝지만 그 반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를 두 시스템으로 나눴습니다. 시스템 1은 직감입니다. 빠르고 자동으로 작동하고 에너지를 거의 안 씁니다. 카지노 딜러처럼 카드를 휙휙 넘기며 즉시 판단을 내려요. 시스템 2는 논리입니다. 느리고 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에너지를 엄청 먹습니다. 안경 쓴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하나하나 따져요. 문제는 그 회계사가 거의 항상 자고 있다는 겁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화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판단을 시스템 1한테 넘깁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상 행동의 40에서 45%가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동 실행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화장실 가는 것, 칫솔에 치약 짜는 것, 출근길에 같은 경로로 운전하는 것, 이건 당신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돌린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MIT의 앤 그레이비엘 교수는 뇌의 기저액이 이 자동화를 담당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기저액은 반복된 행동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저장해요. 마치 매크로를 짜놓는 것처럼요. 한번 저장되면 의식이 개입하지 않아도 실행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이 취하고 있는 자세, 의식적으로 결정한 자세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은 조종사가 아니라 자동 항법장치 위의 승객이에요. 지금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내린 결정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 아침에 뭘 먹었나요? 그걸 고민해서 정했나요? 아니면 늘 먹던 걸 먹었나요? 둘, 출근 경로를 의식적으로 선택했나요? 아니면 몸이 알아서 갔나요? 셋, 점심 뭘 먹을지 결정할 때 정말 모든 선택지를 비교했나요? 아니면 눈에 먼저 들어온 걸 골랐나요? 넷, 소셜미디어를 열었을 때 그건 의식적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나요? 다섯,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요. 제목을 보고 논리적으로 시청 가치를 분석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시스템 1이 클릭시켰고 시스템 2는 지금 이 설명을 듣고서야 아, 그랬나 하고 있어요. 10개 중 진짜 당신이 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은 많아야 하나, 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이 자동 시스템이 사소한 결정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도 내려요. 2011년 이스라엘에서 판사 8명의 가석방 심리 1112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실렸어요. 오전, 식사 직후에 심리한 사건의 가석방 승인율은 65%였습니다. 점심 직전에 심리한 사건의 승인율은 거의 0%였어요. 식사 후 다시 65%로 회복됐습니다. 같은 판사, 같은 법, 같은 기준인데 혈당이 떨어지면 내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가석방 심리에서 기본값은 거부예요. 판사의 자유의지가 혈당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도 매일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녁에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느라 시스템2의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의사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2003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장기 기증 동의율을 비교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독일 12%, 오스트리아 거의 100%, 덴마크 4%, 스웨덴 86%,
문화가 비슷한 나라끼리도 동의율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류의 기본 설정이 다른 겁니다. 기본값이 기증인 나라에서는 85에서 100%가 기증에 동의합니다. 기본값이 미기증인 나라에서는 4에서 27%만 동의해요. 같은 인간, 같은 자유, 같은 선택권인데 체크박스 하나의 위치가 장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설계해놓은 기본값을 따른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는 잼 24종류를 진열했을 때 구매율이 3%였고 6종류일 때 30%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뇌가 과부하 걸려서 결정 자체를 포기해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도망칩니다. 마트 잼 코너 앞에서 10분째 서 있는 당신의 모습, 그게 자유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채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유의지는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리벳의 실험은 내가 0.5초 전에 결정한다는 걸 보여줬고 헤인즈는 10초 전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카너먼은 일상의 대부분이 자동이라는 걸 증명했고 판사의 판결은 혈당에 흔들리고 장기 기증은 체크박스에 지배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리벳의 실험에서 피험자는 뇌가 발화한 후에도 행동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리벳은 이걸 자유 거부 의지라고 불렀어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자동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결정하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자동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꼭두각시가 줄을 올려다보는 순간이에요. 줄을 끊을 수는 없지만 줄이 보이는 순간부터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행동의 40에서 45%는 습관이고 중요한 판단도 혈당과 기본값에 흔들립니다. 당신이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내가 이미 결정한 뒤에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작은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유일한 순간은 자동 시스템을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뇌의 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동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해서 뇌를 해킹하는 실전 루틴을 드립니다. 시험 공부든 자격증이든 업무든 내일부터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방법만 드립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변에 매일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내가 선택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